직장에 다닐 때는 넓고 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 인맥 이 정도야. 전화번호부에 한 몇천 명 있어야지. 아, 나 인맥 좀 있어. 그리고 뭐 TV에 나오는 누구 나 좀 알아. 옛날에 내가 키웠던 애야. 뭐 이런 식의 얘기 정도는 해야지 인맥으로 인간관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퇴직하고 나면 좁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동료, 지인 필요 없고 가족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동료, 가족 같은 선후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되려고 그러면 사실 퇴직 전에 잘해야죠, 가족들한테. 퇴직 후에 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퇴직 전에는 뭐 본인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안 챙겨주다가 챙겨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전에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못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퇴직 이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퇴직 이후에는 진짜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퇴직 이후에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집에서 형제들하고 부대끼며 살아왔고 학교 가면 반에 60명, 70명들은 계속 어울려오더라고. 한 동네에도 누구야 놀자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서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노는 것들에는 우리는 익숙해요. 아,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하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노래도 잘하고 해요. 근데 막상 1대1로 만나서 잘 못해요. 와이프하고 단둘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들하고 단둘이 있는 사람 중에 아들하고 둘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갑자기 6명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하고 달랑 만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한두 친구하고만 만나게 돼요. 6명이 다 뭉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두 친구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게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혼자 지내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혼자서 자기 혼자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갖다 해왔던 사람들은 그걸 해와요. 근데 계속 의존적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이 50에 혼자 지내는 법들을 배워서 그래서 고독이 적이 아니라 우군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중에 뭐냐면 저 혼자 글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은 안 해요. 그 선배처럼 막 진짜 열댓 번 전화하면 그 선배하고 나하고 인간관계에 그 선배는 나한테 계속 의존하잖아요. 나는 그 선배하고 의존 안 하니까 난 독립적으로 이 선배하고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옛날에 이 선배한테 꼼짝 못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안 나간다 한다는 걸 나가서도 아, 선배가 사세요, 그래요. 내가 주도성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선배는 주도성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배는 외로우니까. 혼자 지내는 법을 못하니까 이거는 뭐 그 선배하고 나하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는 자기 혼자서 노는 거 잘해요. 집 근처에 있는 뭐 50플러스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라인 댄스도 배우고 뭐 모델 워킹 이런 것도 배우고 또 거기 있는 언니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잘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옆에서만 있다 보면 뭐 밥이나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더 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아가기에 그렇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0대, 50대 중에 퇴직한 이후에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 많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혼자서 고독을 즐겨가면서 혼자서 자기 자신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당해서 혼자서 스마트폰 안쪽으로 빠져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런 50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혼자 지내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요. 그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사실 퇴직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계 못 맺어요. 기존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맺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관계의 재발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 관계의 재발견을
미리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가족관계 재발견도 미리 하라는. 친구, 가족 이외에 새로운 인간관계 확장성 거의 없어요. 다만 확장성 하나 있는 것들은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주부들끼리 자기애들끼리 계속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끈끈한 유대관계에 내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나 퇴직했어, 그 관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받아줄 수 있나요? 안 받아줘요. 이미 생각하는 패턴도 달라서 못 받아줘요. 친구 중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대면대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이 친구하고는 더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글들 쓰려고 그런다, 이런 글을 쓰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취미가 같게 되면 같이 또 만나는 횟수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재발견을 해가는 걸 해야죠. 근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 쉽지 않아요. 진짜 억세게 운이 좋아야 새로운 사람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하지. 근데 그것도 깊지가 못해요. 시간과 물리적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거지, 말 그대로 가족처럼 과거에 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서 앞으로 미래에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의 축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자립을 가져갈 건데, 그 자립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한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과 혼자 지내는 법들을 갖다가 익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은 뭐 새롭고 신기하고 행복한 것들이 미래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내려놓고 새롭게 발견해 가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글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온 것들을 갖다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콩나물 세대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